드디어 내일이니까 오늘 딱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치면 딱 내일 라오 즐길 준비가 된 거지. 첫 번째, 이 게임에 들어있는 PC를 욕하지 마세요. 그따위 명예로운 죽음은 이런 쓰레기에게 어울리는 죽음이 아니니까. 이 게임은 PC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 구려서 망한 거지. 초반부에 배드신을 무슨 부정한 성배라도 건든 것 마냥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좆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엘이 죽는 동안 물고 빨며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엘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 조엘이 첫 번째 홀에서 병신같이 죽은 건 4년간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평화에 찌들어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했어요. 그 이후에 나올 것들이 그런 것들이란 걸 알았다면 차라리 합리화를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게임은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발톱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게임 플레이 훌륭하게 발전했죠.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섬세한 예외 처리, 주변에 있는 지형과 오브젝트에 따른 유기적인 행동들은 이 게임을 한층 더 높은 경지의 게임으로 지금까지 나온 게임들을 통틀어도 2-3년은 앞서 있을 만큼 깊이 있게 만들어주었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의 근접 전투를 마치 턴제 전투로 보이게 할 정도로 피격과 타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무스한 전투. 거기에 더불어 DLC에서 맛배기로 보여줬던 엘리 일행 대 생존자의 감염자의 3파전 구도를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고, 총기 개조 같은 작은 컨텐츠들부터 아이템의 위치에 따라 파밍 동작을 다르게 하는 등 디테일적인 면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칭찬할 거 끝났다. 이제 해치워버리자. 이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스토리의 몰입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몇 안 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의 주체가 조엘을 죽인 새끼를 죽이러 가자는 거지만 엘리는 그 와중에 옆에 붙어있는 여친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필기를 계속해서 끄적이고 두 사람에게 비장감이란 찾아볼 수도 없죠. 라스트 오브 어스는 모든 요소를 스토리와 엮은 반면 이 게임은 모든 요소들이 스토리를 망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코믹스와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트레이딩 카드예요.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코믹스는 엘리와 조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요소였어요. 엘리와 조엘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 드라이빙 씬에서 처음 등장하며 그때부터 조엘의 플레이 장면에서 수집 요소로 코믹스가 등장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걸 보고 있었지 하며 조용히 챙겨두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투른 아버지 마냥 살갑게 엘리를 부르며 코믹스를 찾았다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Ellie, found another one of them comics. Oh, cool. 이 코믹스의 역할은 관계의 진전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전을 하거나 위험한 곳에서는 코믹스가 등장하지 않고 코믹스를 발견한 장소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하기도 하죠. DLC에서 코믹스의 역할은 예술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경지까지 발전합니다. 엘리가 죽어가는 조엘을 위해 약품을 찾는 도중 선반에 올려진 코믹스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순간만큼은 코믹스를 수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물인 양 옆으로 치워버리고 약품을 찾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단순한 수집 요소 하나에도 게임에 중요하게 작용할 여러 장치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라스트 오브 어스 2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는커녕 조엘을 죽인 놈들을 추적하는 와중에 트레이딩 카드를 모으는 모습은 조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스토리의 기반마저 우습게 만드는 설정 붕괴 덩어리일 뿐이죠. 심지어 안전지대에서만 수집할 수 있었던 전작의 코믹스와는 달리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는 적진 한가운데에서까지 카드를 찾습니다. 무슨 이 상황을 듀얼로 해결하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이렇게 난잡한 수집 요소가 널려있는 필드는 그저 넓기만 한 플레이 타임 뻥튀기에 불과하죠. 그래요, 스케일을 키우기엔 이것만한 게 없었을 겁니다. 게임 자체도 거대한 집단들 사이에 끼어버린 엘리의 입장을 다루고 있었으니 말이죠. 멘트가 떠오른다. 우린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멸망한 세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 여러분들은 광활한 시애틀을 누비며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지만 참 좆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시애틀 곳곳을 탐험할 수는 있게 되었죠. 디테일은 전작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전작의 전월은 밀도 있고 필요한 이야기만 전달했지만 라워2에서는 32장쯤 얻었을 때 읽기를 포기했고 몇몇 구역은 구역 경계가 어색해서 클리커가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여기는 있으면 오는구나. 그러면 올라가면 다시 돌아가니? 돌아가는구나. 좋아요. 맵의 크기가 커지면 느낄 수 있는 장점 하나. 교전의 규모 자체가 커져서 전투 하나하나가 커다란 롱테이크 씬처럼 느껴지게 해주죠. 그러나 그런 교전만 계속해서 반복되니 점점 지쳐가기만 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교전은 컴팩트했어요. 은신으로 하나씩 적을 처리하거나 아예 들키지 않게 그 지역을 지나가거나 혹은 지금까지 얻은 물자를 쏟아부어 전부 죽여버리는 선택지도 있었죠. 라워2에서도 이런 선택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이 말도 안 되게 넓어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건 짜증나는 수준의 피로감을 느끼는 게 문제죠. 모든 적을 처리했을 때 외치는 전투 종료 멘트를 자기적으로 느껴지게 해주는 건 덤이고요. 생각해봐요. 한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건물과 필드를 앞에 두고 이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엘리가 소버즈 귀라도 달았나? 이러한 넓은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신할 수 있는 수풀이나 부러지지 않는 칼, 새로운 암살 아이템인 소음기를 추가했죠. 다른 건 넓어진 필드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무한 칼날의 추가는 굴입니다.
다채로운 감염자 무리의 구성을 막거든요. 전작은 암살용 칼에 내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클리커만으로 스테이지를 구성해도 여러가지 선택을 강요할 수가 있었죠. 라우어2는 칼에 내구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클리커와 러너가 기본 조합으로 따라옵니다. 덕분에 똑같은 전투를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전투를 함께할 AI는 어떨까요?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AI는 조엘과 엘리의 관계를 훌륭하게 그립니다. 초반부의 엘리는 조엘을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죠. 어떤 위험에 처해도 경고 한마디 없으며 자신에게 닥치는 위험도 간신히 처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위험을 경고하고 주변의 투척물들을 이용해 위협을 방지하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 위험 자체를 제거해내기도 합니다. AI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조엘과 엘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라스트 오브 어스 2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지도 않고 진행도에 따라 발전하지도 않으며 그냥 완성된 AI로 등장할 뿐입니다. 엘리는 디나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 후반부에 와의 관계가 점차 성장해 나가는 걸 그리고 있었으니 변명거리도 되지 않죠. 이제 미루고 미뤄왔던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겁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문제점은 이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 곡은 엘리가 친구와도 같은 조엘이 죽은 뒤 상실의 아픔을 노래한 곡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 1만 플레이한 사람들이라면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스토리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될 테니까요. 좋아요. 이제 시작해보자고요.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스토리는 본편에서 4년이 지난 시점에 두 명의 스토리를 번갈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조엘과 엘리냐고요? 아니요, 갑자기 웬 듣보 년이 등장하죠.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평화로운 삶을 지내고 있는 엘리로는 설명하지 못할 전투나 위급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의 튜토리얼을 설명하기 위한 파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플레이할수록 무언가가 이상해지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전작에서 강한 여운을 느낀 사람에게 확실한 엿을 먹여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감성을 이어가겠다면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발매 전날에 라스트 오브 어스 1을 클리어하도록 스케줄을 맞춘 등신을 핀포인트로 후드로 까는 방법 같은 거요. 정답은 전작의 주인공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신의 손으로 조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서사가 계속해서 쌓인 후가 아닌 플레이타임 2시간 만에. 누군지도 모르는 생존자 집단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까버리는 낌새가 이상한데도 무기를 꺼내지도 않는 병신으로 만든 채 조엘은 그렇게 엘리의 눈앞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정말 짜증나는 이유는 마치 엘리가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대응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듯이 연출한다는 거예요. 조엘이 갇혀있는 저택에서도 평범하게 탄약을 파밍할 수도 있고 화염병 같은 소비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전작의 주인공 둘을 병신과 송장으로 만든 채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 새끼들이 파이어플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갑자기 울프라는 단어를 꺼내들기 시작해요.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오프닝을 봅시다. 파이어플라이 라는 단어가 언급된 지 17초 만에 이게 파이어플라이다 개새끼들아 하고 외치듯 폭발 테러를 일으켜버리죠. 그로 인해 플레이어들은 파이어플라이가 어떤 성격을 지닌 단체인지 확실히 알고 시작하게 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울프가 어떤 단체인지 확인하게 되는 순간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디테일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끝이 없습니다. 엘리는 감염자들이 들끓는 지하철역에서 굴러서 가도 1분이면 도착할 반대편 극장에 거처를 마련하기도 하고 감염자가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연 기타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점들은 잠깐 미뤄두자고요.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스토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게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감정과 관계의 변화는 1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조엘과 엘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이 모든 족같은 일들이 3일 내에 전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건이 없었는데도 엘리는 조엘을 무참히 죽인 놈들을 고문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갑작스럽게 조엘을 죽였던 집단에 속한 임산부를 죽였다며 고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뇌의 개연성이라곤 자신의 여친이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애비를 만나게 되고 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순간 애비로 캐릭터가 바뀌게 되죠. 와우. 4년 전이라는 문구가 나타난 순간 내 눈을 의심했어요. 너티독에서 너티가 묵음 처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냥 개새끼거든요. 엘리 파트를 진행하면서도 구구절절한 회상이 나오긴 했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깔끔한 전개와 다르지만 1과 2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애비 파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들었던 끔찍한 생각은 점점 현실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네가 죽였던 이 강아지는 원래 이렇게 착한 강아지였고 네가 죽인 애들은 사실 얘한테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운 애들이고 조엘을 죽인 애는 원래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좆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지네 NPC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드니까 이젠 조회를 죽인 연애로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 심지어 전작에서 죽인 새끼들까지 예토전생시켜서 걔네들도 착한 놈들이었다고 감성파리까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아포칼립스 환경에서 4년 만에 이 정도 벌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한 생활을 해왔고 사격 훈련에 실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집단에 속해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군대가 지원을 와주는 데다가 전작 주인공 한 놈을 죽이고 나머지 주인공도 죽이려 하는 년한테 정확히 30초 만에 이입해서 플레이를 하라는 거죠. 에비의 플레이 목적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온 것들을 병신같이 만드는 거죠. 니네들은 너무나도 못돼서 원소의 지인들까지 죽이지만 이 친구는 너무나도 착해서 아버지를 죽인 못된 인간의 지인들도 용서한다. 니네들은 너무나도 못나서 사슴 하나도 나누지 않지만 이 친구는 처음 보는 애들을 치료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니네들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임산부도 거리낌 없이 죽이지만 이 친구는 아무리 동료의 원수라도 임산부는 죽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주인공이고 너희들은 최고의 보스전을 준비해야 한다. 네, 장담하는데 이런 보스전은 평생 처음입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보스전 말이지. 여기서 끝났어도 추할 게임이지만 어디까지 추해져도 판매량이 뽑히는지 보고 싶었던 너티독은 다시금 엘리로 에비를 찾아간다는 병신같은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장난으로 죽이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집단을 초토화시키는 걸 마치 대단한 원죄처럼 연출하며 에비를 우상숭배하기 시작하죠. 이 스토리의 끝엔 무엇이 남았을까요? 엘리는 그냥 놔둬도 죽을 원수를 찾아가선 굳이 풀어준 뒤 손가락만 잃은 꼴이 됐고 동거하던 여자친구는 떠나버렸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적어도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남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플레이어에게 하는 20시간짜리 설교입니다. 전작의 추억을 들먹이며 더럽히고 플레이어의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득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죠. 제가 이 영상에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이 게임은 PC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게임이 구려서 망한 거죠.